경북 인터넷방송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 단체들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 대담 프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한국국학진흥원에 2018년 9월부터 제9대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조현재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그 원장님께서는 네. 문화관광체육부의 차관을 역임하시면서 네. 이쪽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8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재직을 했으니까 한 3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경력을 쌓아왔죠. 예. 오래 하셨네요. 이쪽에 지금 그 한국국학진흥원의 원장님으로 네. 오셔보니까 적성에 맞으십니까? 예, 이 한국국학진흥원은 사실 제가 문체부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98년 이제 DJ 정부 때 그때 여기 경북 북부 유교 문화권 사업으로 이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당 과장을 그때 한 적이 있어서 이 국학진흥원의 업무 내용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크게 제가 관여를 하지를 못했었는데 차관 퇴직 이후에 경상북도에서 여기에 좀 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어떤 요청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사양을 했습니다는 왜냐하면 또 이게 한국국학진흥원이 또 큰 자리이고 또 여기가 또 역사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특히 이제 한문이나 어떤 고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는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설적으로 자랑할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네네. 쭉 이렇게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2018년부터 18, 19,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예. 국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네네. 이제 여기 한국국학진흥원은 이제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이제 경상북도와 또 안동시가 7대3으로 해서 이제 운영비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아주 오래된 기록 유산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업들인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거의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 왔습니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 사업을 좀 굉장히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해서 저희가 와서 이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는 저희가 이제 매년 한 60억, 40억에서 한 50억씩 이렇게 증액을 해서 금년 2021년에는 이제 2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202억으로 해서 돌파해서 아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들이 있습니다는 국비를 이게 200억 이상 확보하는 기관은 저희 국학진흥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전체 국학진흥원의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어떻게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한 360억 되고요. 국비가 한 202억 되니까 한 56%가 저희가 국비로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 인건비라든지 관리 운영비 이런 것들은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이고 또 안동시 조례로 안동시의 또 출자 출연 기관 지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서는 좀 행복한 거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국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운영은 안정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지원받고 있어서 저희가 안정된 기반 하에서 이런 국학진흥 사업을 추진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어쨌든 운영비는 도시비가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이제 확보하시는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순수하게 여기 국학진흥원의 어떤 존재 이유라 할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목적에 순수하게 다 그냥 그대로 다 쓰인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국비 중에서 이제 그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이게 그 각 문중이라든지 또 민간에서 수백 년 동안 집에서 가스로 보관해오던 고문서, 네. 목판이라든지 현판, 서화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수집해서 이걸 안전하게 저희들이 후세에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6만 점의 민간 기록 유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또 보면 그 우리 미래 세대의 육성, 특히 아주 어린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이런 데 대한 인성 교육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12년이 되어 갑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저희가 4천여 명을 저희가 전국에 8천여 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을 해서 1년에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전통 소재에서 나온 이야기들 들려주는 유아 인성 교육 하는 사업들을 국비에서 한 123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저희가 이런 자료 수집과 보존과 활용뿐만 아니고 이런 그 교육 사업에도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한국국가진흥원이 안동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민들이라든가 사실 한국이라는 어떤 이 전체 그 큰 범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좀 간과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원래 좋은 성과를 바라면서 오늘 사실 오늘 이 대담의 그 본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부터 정말로 어려운 어떤 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이라든가 새로운 뭔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또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코로나19 사태는 비단 이 안동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를 했고 또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미중유의 지금 사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정말 전 세계의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국가진흥원에서도 다양한 어떤 이게 기록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또 유아 인성 교육을 하고 연수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대면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인터넷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치명적인 저희들이 어떤 위기를 맞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 중반 이후에 비대면 플랫폼을 개발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화상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다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할머니들이 해왔는데 이런 사업들은 작년 중하반기부터는 할머니들이 직접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또 어린이집에 보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지역별로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 한 능숙하게 잘 하시고 이제는 이제 진화를 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할머니들이 이제 상방향 소통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플랫폼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들로 저희가 빠르게 저희들이 전환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한 50여 명이 됩니다는 많은 직원들이 이제는 재택으로 예를 들어서 번역하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또 활용하는 이 사업들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모여서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택근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택 플랫폼 부분도 저희 만들어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아마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하는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제 국학진흥원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부분들이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소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네. 거기에 할머니들이 네. 영상을 제작을 하고 예. 정말 오늘 뭐 저는 이 대담을 진행하면서 네. 정말 새로운 사실을 예. 알았습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학진흥원의 소장 자료가 한 56만 6만 점 점 됩니다. 정도 예. 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안동의 소중한 기록 문화 유산이라고 네, 네. 이걸 한 5편 정도를 이제 예. 연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방대한 양을 전체 다를 이렇게 말씀 주십사 하고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제가 이제 기사를 쓰고 자료를 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세계 기록 문화 유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네. 노력을 기울이시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또 이렇게 또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죠. 예, 저희가 그 56만 점의 민간 기록 유산을 저희도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그 선현들이 남긴 이런 기록 유산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보배들입니다. 저희가 그 이 기록 유산 56만 점에는 저희가 국보, 징비록, 서해 유승용 선생의 징비록은 국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물로 된 게 한 1,800여 점, 보물로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고요.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게 한 7만여 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이거는 뭐, 전 세계인들의 어떤 보물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4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가 6만 4천여 점의 유교 책판,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 보상물, 기록물, 그리고 아태 기록유산에는 저희가 그 안동 경북 지역의 많은 편액들 한 650여 점이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에 등재해 있고 만인소라고 있습니다. 만인의 청원 만인소 이것도 아태 기록유산 이 4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56만 점 중에는 이게 그 국가 문화재로 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세계 보편적 가치, 학술적 가치 또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등재를 추진할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징비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국유사가 있고요. 또 내방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요리서인 수은자빵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이미 그 등재할 준비가 거의 된 부분의 자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와 또 우리 문화재청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데 저희가 속도를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뭐 사실적으로 그 준비하는 기간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좀 걸린 것 같은데 네네. 본격적으로 어쨌든 그 성과가 나는 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부터 예, 예. 앞으로 향후 뭐 3년, 4년 이내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등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국학진흥원에서 보니까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해서 한 12월 말경 정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하더라고요. 예, 예. 올해는 보니까 개신창래라고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정하시고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고 또 네. 덧붙여서 네. 이 한국국학진흥원이 전국을 어떻게 이렇게 상대하는 국민을 상대한다기보다 일단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 지역민들한테 네네. 당부 말씀 네. 들으면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12월 한 뭐 중순경에 이제 올해 사자성어 이것을 벌써 뭐 한 꽤 오랫동안 뭐 한 7, 8년 정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그
또 국학 그 지능기관인데 저희가 그 모든 자료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은 또 이렇게 짧은 어떤 그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가지고 의미를 새겨서 한 해를 준비하는 어떤 사자성어만큼 그걸 한 해를 준비하는데 적절하게 나타나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악진흥원이 그동안 만들어 온 사자성어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어떤 굉장히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한 이런 한 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이 사자성어를 할 때는 우리 국악진흥원의 직원들과 연구원 박사들한테도 공모를 받고요. 일반 전 국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백 명이 좀 응모를 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개신창내와 비슷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심사위원들이 좀 그 응모작 중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이제 개신창내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개신창내는 뭐 한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말 코로나19 어려운 어떤 이런 시기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길을 열어서 미래를 열어가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새로운 어떤 감염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도 없고 또 모든 지금 사람들이 어떤 마스크를 쓰고 지금까지 있었던 살아왔던 그와 새로운 삶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는 되질 않고 정말 창조적인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상,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가 미래, 뉴노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뜻을 저희가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좀 저희가 적절하게 어떤 제시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올해 정말 우리 이 사자성어처럼 우리 안동 지역,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모두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각 개신상례의 의미처럼 가정에서, 개인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국가 모든 분야에서 정말 그 과거에 저희가 어떤 해왔던 늘상 해왔던 그런 태도라 아니면 그런 관습이라든지 어떤 과거의 집착이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틀어버리고 정말 그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 또 타협하고 또 우리가 또 미래를 개척하는 어떤 용기와 힘을 가지고 좀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올 한 해 이 개신창례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네.